오전 10시 차가운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소파에 푹 꺼져 앉은 채 TV를 멍하니 바라보는 손 사장님. 이게 다 뭐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흥미로운 건 하나 없고 뉴스는 온통 살벌하기만 하다. 은퇴한 지 이제 2년째. 처음엔 와, 드디어 내 인생이다 하고 설렜다. 눈도 안 뜬 채 이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 아내와 느긋하게 아침 산책도 하고 한강 둔치도 걸었고 동네 오래된 분식집에서 떡볶이에 소주도 한잔했다. 그런데 그게 6개월을 못 갔다. 점점 달라졌다. 함께 산책하던 아내는 갱년기와 무릎 통증으로 요즘은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친구들은 아직도 회사에 다니느라 바쁘고 혼자 남은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 처음엔 유튜브 영상 찾아보며 웃고 영화 보며 감동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클릭만 할 뿐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나 오늘 뭐 했지? 눈앞이 뿌옇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한데 이상하게 피부가 서늘했다. 리모컨을 쥔 손끝이 차갑고 건조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기력한 나날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의미 없는 루틴 속에서 시간만 흘러간다는 느낌 들진 않으세요? 노후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솔직히 좀 그렇죠? 병원, 약봉지, 낡은 소파, 조용한 거실, 너무 많은 시간 그리고 너무 적은 대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감정들. 외로움, 허무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 질문 앞에 한 번쯤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죠. 서울 마포에 사는 69세 오 여사님은 요즘 하루가 너무 짧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빨리 카페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내 글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녀는 글을 씁니다. 대단한 문학은 아니에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상 이야기 남기고 함께 시 읽고 감상 나누는 온라인 모임을 운영하죠. 그 글들이 누군가에겐 하루의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겐 웃음을 줍니다. 그녀는 예전에 학교 행정직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은퇴 후엔 한동안 정말 우울했대요. 내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름도 역할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가 그녀를 다시 삶 속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글쓰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취미, 소통이 가능한 활동, 그리고 삶을 채우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쉴 수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고급 아파트에 살고 돈이 있어도 마음은 시들어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계세요? 하루에 누구와 얼마나 대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이 질문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오늘 소개할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그 질문들에 나는 괜찮아라고 자신 있게 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존재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미처 몰라서 버리고 있을 뿐이죠. 이 영상에서는 총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취미. 둘, 평생을 바꾸는 최고의 취미 등산, 골프 아닙니다. 셋, 실제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사례. 넷,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최신 연구 결과들. 그리고 마지막엔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나도 다시 살아볼 수 있겠구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릴 수 있다는 걸. 삶이 여전히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절대 해선 안 될 최악의 취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절대 해선 안 될 최악의 취미, 무의식적 콘텐츠 소비. 처음엔 별거 아니었습니다. 퇴직하면 유튜브 실컷 볼 거야. 넷플릭스, 왓챠, 티빙 다 정복한다. 그렇게 웃으며 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에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야 내 인생이네라며 편하게 기대에 앉았죠.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은 재미가 없는데 계속 보게 돼요. 다 보고 나면 왜 이걸 또 봤지? 싶으면서도 다음 영상을 또 클릭하죠. 아무 생각 없이 넘긴 영상의 총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긴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 한편이 뻐근합니다. 오늘 하루 난 뭘 했던 거지? 무의식적 콘텐츠 소비. 이게 바로 노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취미입니다. 명확한 목표도 없고 창조도 없고 교류도 없습니다. 그저 뇌를 조용히 마비시키는 디지털 수면제에 가까워요.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이기도 하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취미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김재석 가명 씨는 63세입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퇴직 직후 이제 좀 쉬자며 하루 종일 유튜브를 틀어놨습니다. 처음엔 역사 다큐, 여행 브이로그, 먹방 정도를 즐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더 손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루에 5시간씩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입술은 마르고 트고 손끝은 자주 떨렸다고 합니다. 세수도 안 하고 침대에 다시 눕는 날이 늘었고 전화 올릴 때도 받기 귀찮아서 그냥 무음으로 넘겼죠. 그냥 내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결국 6개월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콘텐츠 소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의식적 영상 소비가 3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1년 내 우울감과 고립감이 4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고립감이 더 심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정체감 혼란을 겪으며 자존감이 빠르게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은 아예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보는 방식과 그 후의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배운 느낌이 있다면 그건 양질의 콘텐츠 소비입니다. 반대로 보고 나서 머리가 멍하고 무기력하고 오늘 하루가 텅 빈 박스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정신적 침식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상 소비가 내가 원해서 본다기보다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즉, 주도권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뭘 보고 왜 보는지를 모를 때 그 시간은 쌓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손 사장님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는 2년 넘게 하루 56시간씩 유튜브와 TV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은퇴한 건 아닌데. 그 말 끝에 한참을 말없이 계셨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등의 피부는 거칠고 창백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쿠션은 눌려서 납작했고 방은 어딘가 축축하고 탁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일단 TV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핸드폰 앱도 정리했고요. 그냥 더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물론 금단 현상처럼 손이 근질거리고 입안이 텁텁하더랍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고 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생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우리는 노후에 시간이 많아진다는 걸 축복처럼 여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면 그 축복은 아주 조용한 저주가 됩니다. 의미 없이 쌓이는 영상 목록, 기억에 남지 않는 수많은 장면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사라지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취미는 나도 모르게 시간만 잡아먹는 영상 시청입니다. 이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특히 퇴직 후의 12년은 당신의 남은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의미 없이 소비해버리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영상 한 편,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도피인지 회복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도요.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기는 최고의 취미 라디오식 이야기 나누기. 고요한 새벽 5시 50분. 부엌 조명이 희미하게 켜지고 찬기 도는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한다. 스르륵 김이 올라오며 찻잔 가장자리에 서리가 맺힌다. 이른 아침, 이창희 씨 67세는 늘 이 순간을 기다린다. 자, 이제 내 시간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무릎 담요를 무릎 위에 척 걸치고 작은 마이크를 손에 든다. 그녀의 얼굴엔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흐른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고 눈가엔 잔주름이 찡그리듯 모였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창희의 새벽 라디오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에 어떤 꿈 꾸셨나요? 저는요, 재래시장 골목에서 물미역을 한 무더기 샀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서 뭐랄까, 좀 허전한 기분으로 깼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아마추어 라디오. 누구에게도 송출되지 않는 이야기. 그녀는 매일 아침 혼자 마이크를 켜고 자신의 생각과 하루를 말합니다. 녹음도 안 해요. 그냥 말하고 끄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안 듣는다고요? 그게 뭐 어떤가요? 나는 내 목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알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그녀는 젊은 시절 방송작가를 꿈꿨지만 가정 형편상 고졸로 취업했고 30년 넘게 전산 업무와 서무를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너무 말이 없어서 자신의 목소리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진짜로요. 입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느낌?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녀가 이 취미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손녀가 쓰다 버린 USB 마이크를 정리하다가 이걸로 그냥 나도 라디오처럼 떠들어 볼까? 했던 게 시작이죠.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30초도 못 채우고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남더래요.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 다음날 다시 마이크를 켰고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이 혼잣말 라디오는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자기 표현, 감정 정리, 기억 회복, 관계 복원이라는 엄청난 심리 효과를 동시에 품고 있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정신과 팀은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매일 자기 이야기 3분씩 녹음하기라는 과제를 2주간 진행한 결과 참가자의 감정 안정 지수는 38% 상승, 기억력 주의력은
20% 이상 개선, 심지어 고독감 점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내 목소리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한 자기 정체성 회복 행위라는 거죠. 이창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엔 나 같은 사람이 뭘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지만 요즘은 나는 창희입니다. 말하는 사람이고요.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최근 매주 화요일에는 이웃 2명과 이야기 나누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단순해요. 각자 돌아가며 10분씩 본인의 일주일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돼요.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느낌, 내가 뭘 했는지 가치 있게 봐주는 느낌,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요. 이런 활동의 또 다른 강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준비물도, 교육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고 친한 지인 하나와 시작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말하기 모임이 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루 10분 서로 안부를 나누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털어놓고 그에 대해 감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은퇴자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실버 세대의 자율방송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참가자들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가 30%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활동을 창피하다, 말주변 없다, 재미없을까봐 라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창희 씨는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얼마나 어눌했게요? 근데요, 10일만 지나면 달라져요. 내 말투에 익숙해지고 내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녀는 요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붙었고 자주 웃으며 말합니다. 눈빛은 또렷하고 웃을 때 입가에 생기는 주름은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내가 나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퇴직 후에도 나는 나였구나 싶죠. 이 활동의 핵심은 말하기가 아니라 존재 확인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추억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에 필요한 목소리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듯 조용히 입을 열고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다. 그 국물이 생각보다 따뜻했고 밥이 보들보들해서 그게 좋았다. 이렇게 사소한 기억 하나가 삶 전체를 연결해주는 작은 실이 됩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는 뭔가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누군가와 나누는 겁니다. 라디오 DJ처럼, 편지처럼, 일기처럼 그 어떤 활동보다도 당신의 존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나는 이런 하루를 보냈어요. 지금 시작해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가? 바람이 스치는 오후 3시, 서울 성북동 어느 골목의 작은 공원. 길고 짙은 그림자가 벤치 아래를 누르고 모래바닥엔 낙엽이 쌓여 있다. 벤치 끝자락에 앉은 박정만 씨 72세는 운동화 끈을 조여 매다 말고 고개를 푹 숙인다. 요즘 그냥 숨만 쉬는 것 같아요. 목소리엔 힘이 없고 손끝은 바르르 떤다. 은퇴 후 4년째 그는 별다른 취미도 친구도 없이 지내왔다. TV는 틀어놓기만 하고 밥은 대충 때운다. 집안은 늘 어둑하고 창문은 잘 열지 않는다. 퇴직 전엔 내 자리가 있었거든요. 누가 날 부르고 찾아주고 결정도 내가 하고. 근데 지금은 나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가요. 그게 무섭죠. 정만 씨의 얼굴엔
낡은 인생의 피로가 녹아있다. 미간은 늘 찌푸려 있고 말끝은 흐려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수십 번씩 한숨을 쉰다. 반면 같은 나이의 김미자 씨 72세는 매주 토요일이면 자청에서 도서관에 나간다. 책 정리 봉사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있어야 돌아가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그게 사람을 살게 해요. 책을 들고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몸은 가볍게 움직인다. 무릎 관절에 파스를 붙였지만 손놀림은 빠르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책 잘 골랐니? 라고 물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또렷하고 생기가 돈다. 손자들 손잡고 도서관 올 때마다 말해요. 할머니는 여기 직원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줘요. 왜 똑같이 은퇴한 70대인데 누군가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누군가는 활기를 찾으며 살아갈까? 여기엔 단 하나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감과 사회적 연결이죠.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소가 80년 넘게 추적해온 노화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와 건강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운동도 식단도 아닌 바로 관계와 소속감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뇌 기능, 면역력, 심장 건강까지 모두 뛰어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65세 이상 노년층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삶의 질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정기적인 활동 취미, 봉사, 모임 등을 하고 있는 집단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집단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우울증 위험률 2.7배 차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 1.9배 차이, 의료비 지출 증가율 3.2배 차이. 즉, 단지 취미 하나, 모임 하나가 건강과 돈, 삶의 감정까지 모조리 갈라놓은 셈입니다. 다시 박정만 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1년 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딸은 결혼해 지방에 살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전부입니다. 문득문득 그냥 아무도 날 찾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하다 정만 씨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최근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동네 밴드 합주회라는 취미 활동을 권유받았어요. 사람들과 같이 음악을 배우는 소모임입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입니다. 난 음악도 모르고 악기 잡아본 적도 없고 내가 괜히 방해만 될까 봐요. 여기서 그의 내면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과 주저하는 자존감 사이의 충돌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불확실성 회피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게 점점 두렵고 결과보단 실패 가능성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때 작은 성공 경험 하나가 전체 인식을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만 씨는 동네 반찬 모임에서 처음으로 김치전을 부쳐봤고 어머, 정만 씨 요리도 하시네? 라는 말을 듣고 며칠을 기분 좋게 지냈다고 해요. 그날 이후 아, 나도 아직 뭐 하나쯤은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죠. 반대로 김미자 씨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 속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남편, 무뚝뚝한 시댁, 하소연할 친구 하나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했던 시절.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어요. 누구한테도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60대에 처음으로 글쓰기 모임에 나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말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후 미자 씨는 손글씨 엽서, 도서관 봉사, 시 낭독 모임 등 하나하나 활동을 넓혀가며 스스로를 회복해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늦게라도 나한테 말 걸어준 게 고마웠어요. 내가 나한테 미자야 고생했어라고 정리해볼까요? 누가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 누가 무기력하게 지내는가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돈보다 어디에 연결돼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사람과 말이 오가고 가치가 공유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라도 있다는 느낌. 그게 평생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뇌 영상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연결된 노인의 뇌는 해마기억 담당 부위와 전두엽 판단 집중력 담당 부위 활동이 고립된 노인보다 훨씬 활발했습니다. 이건 이제 의학적 진실입니다. 노후의 우울증, 치매, 건강 악화로 무너지는 걸 막고 싶다면 가장 강력한 백신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은 취미입니까? 그게 봉사든 말하기 모임이든 글쓰기든 합주든 간에 마지막으로 박정만 씨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결국 그는 밴드 합주회에 나갔고 제가 박자 못 맞춰도 괜찮나요? 하고 묻자 다른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잘하려고 오는 데 아니에요. 재밌자고 오는 데죠. 그 말을 듣고 정만 씨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답니다. 내가 뭔가에 다시 발들였구나. 그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드럼 스틱을 챙기며 외출합니다. 외출하는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노후란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가 줄고 사회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하루를 멍하니 보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무언가를 사랑했고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고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과 경험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 그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 의미 하나를 다시 풀어넣는 것. 그건 손글씨 한 줄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걷는 것.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도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고 창밖을 한번 보세요. 햇살이 스며드는 방향, 바람이 스치는 소리, 그 모든 풍경이 당신을 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를 결심해 보세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나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즐기면 그게 좋은 삶이고, 지속되면 그게 취미고, 지속 가능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복이 모여 절대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꾸준히 작게 조용히 해나가세요. 그게 바로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기며 비참한 노후를 절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당신만의 시간을 살 때입니다.